이번 토픽은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 개념을 공부하고요. 표현 방법,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먼저 다중회귀 분석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다중하면 영어로요. multi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라고 되어 있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simple regression analysis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단순 회귀 분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은 다중과 단순의 구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표현 방법, 해석 방법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단순 회귀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 변수가 한 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중은 멀티플이니까 독립 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의 개수가 하나니까 독립 변수를 x로 표현을 했고요. 종속 변수를 y로 표현했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에서 종속 변수는 그냥 y로 표현하면 되겠죠. y는 변함없는 y인데 독립 변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수는 x, y, g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x는 이미 사용했고 y도 사용했고 나머지 g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x에다 g를 추가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독립 변수가 하나만 또는 2개만 있을 것이 아니고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은 독립 변수를 x1, x2 쭉쭉쭉쭉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회귀 모형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y는 베이라 제로 더하기 베이라 1 x1 더하기 베이라 2 x2 하고, 일반적으로 많은 책들이 k로 쓰고 있습니다. 베이라 k xk 더하기 엡실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i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유의할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단순 회귀 분석에서 x1과 다중 회귀 분석에서 x1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회귀식은 expected value를 쓰면 되죠. 근데 여기도 x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x1, x2 쭉쭉쭉 넣어서 xk로 써야 되겠습니다. 즉 x1, x2, xk의 값들이 주어졌을 때 y의 기대값입니다. 그럼 이거는 베이라 0 더하기 베이라 1 x1 쭉쭉쭉쭉 나가서 베이라 k xk 엡실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를 쓰면 더 좋겠고요. 자, 이제 표본의 회귀식과 실제 값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표본의 실제 값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베이라 대신에 b를 쓰면 되니까 b0 더하기 b1 x1 쭉쭉쭉 더해서 베이라 k xk 더하기 엡실론이 아니고 2를 쓰면 되죠. 그리고 i를 이렇게 넣으면 더 좋겠습니다. 회귀식은 어떻게 되나요? y hat로 쓰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xpected value라는 것은 모집단에서만 쓸 수 있는 개념이고요. 표본에서는 expected value에 2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hat로 표시합니다. b0 더하기 b1 x1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bk xk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를 쓰면 더 정확하고요. 자, 그래서 표현 방법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중 회귀 분석은 언제 씁니까? 여기서와 같이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얘가 판매량인데요. 이거 ABC라는 회사의 판매량입니다. ABC라는 회사의 판매량이 뭐의 함수냐 하면
그 해당 제품 A, B, C 제품의 가격의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이 팔리고 가격을 올리면 적게 팔리지 않습니까? 수요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quantity demanded, 수요량은요 뭐에서 결정이 되면 가격에서 결정이 되고, 수요선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올라갑니다. 근데 유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독립변수가 X축에 넣고 종속변수를 Y축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독립변수를 이쪽에다 썼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전통적으로 독립변수를 Y축에 놓습니다. 그리고 종속변수를 X축에 놓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자사의 제품 가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죠. 경쟁사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가격 인상률을 함수에 넣었습니다. 경쟁사의 가격 인상률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이 회사, ABC 회사의 제품 가격이 낮으니까 많이 팔릴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됐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 진정한 ABC의 월간 판매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독립변수가 두 개죠. 두 개인데 만약에 하나만 넣었다면, 즉 단순회귀 분석으로 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중회귀 분석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월간 판매량은 Y고 요것이 B0, 여기 B1, 그 다음 ABC의 제품 가격이 X1, 그 다음 경쟁사의 가격 인상률이 X2가 되고요. 요 200은 B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차, 리지얼 텀이 없잖아요.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트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해트입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표현 방법을 명확하게 여기 표시해 봤습니다. 이건 단순이고 이건 다중입니다. 여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뭐냐면 X1과 X1, 다중회귀 분석에서 X1과 단순회귀 분석에서 X1이 같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회귀 분석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가 있고 Y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X가 4일 때 Y의 값이 1.3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관찰값이고요. 두 번째는 X의 값이 5일 때 Y가 3.5였어요. 세 번째 관찰값은요, 9일 때 4.2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Y1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Y의 첫 번째 관찰값이라 그렇고요. 이건 Y2라고 하고, 이거를 4를 X1, X의 첫 번째 관찰값이라 X1이라 하고, 이 5를 X의 두 번째 관찰값이라 X2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중회귀 분석을 할 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 1이 있고 독립변수 2가 있고 독립변수 3개가 있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기호로 표시하면 뭐할까? 뭐일까? 요건 뭐일까? 요건 뭐일까?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종속분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관찰값이죠. 첫 번째 관찰값을 보니까 독립변수 1의 값이 4이고 독립변수 2의 값이 6이고 독립변수 3의 값이 13일 때 종속변수의 값은 1.3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찰값을 보면 독립변수 1의 값이 5이고 두 번째 독립변수의 값이 2이고 세 번째 독립변수의 값이 36일 때 종속변수의 값은 33.5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종속변수의 값이라 y라 하고, 요거를 두 번째 종속변수의 값이라 y2, 요걸 y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표시해야 될까요? 기호로 표시하면 x1, x1은 첫 번째 독립변수의 첫 번째 값이라 x11이고요. 이 5는요,
첫 번째 독립변수 x1의 두 번째 값이라 x2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뭘까요? 1은 두 번째 독립변수의 세 번째 값이죠. 그래서 x2, 3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에서 설명한 x1과 x1이 틀린 거예요.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 x1은 뭐예요? x의 첫 번째 관찰값이고, 다중회귀분석에서 x1은 뭡니까? 다중회귀분석 x1은요 첫 번째 독립변수를 말합니다. x2는 두 번째 독립변수를 말하는 거고, x3는 세 번째 독립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분석에서 x1은 첫 번째 값 숫자를 말하는 거고요, 다중회귀분석에서 x1은 첫 번째 독립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중회귀분석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수에 대한 해석을 말합니다. 물론 절편 개수에 대한 해석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한다 그랬죠. 다중회귀분석도 마찬가지로 절편 개수에 대한 해석은 중요하지 않고 기울기 개수에 대한 해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0.7을 설명해 볼게요. x1이라고 대체하겠습니다. 이걸 x2라고 대체하고요, 이걸 y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7을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 전에 이런 거 했었습니다. 단순회귀 분석에서 3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3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했었죠.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평균 세 단위 증가한다 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면요, 세 단위 하락하면 됩니다. 이렇게 x와 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요 기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자, 여기를 볼게요.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7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평균 0.7 단위 하락한다 입니다. 만약에 x1이 한 단위 하락하면 y는 평균 0.7 단위 상승하는 겁니다. 이 200도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x2가 한 단위 상승할 때 y는 평균 200 단위 상승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x2가 한 단위 하락하면 y는 200 단위 하락하면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해석은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해석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그때 x는 어떻게 되고요? x2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1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x2도 변화하는데 x1에 대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앞에 단서가 붙어야 돼요. given x2, 즉 x2의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x1만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평균 0.7 단위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200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단서가 뭐가 붙을까요? given x1, x1이 고정된 상태에서, 즉 x1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x2만 한 단위 증가하면 y는 평균 200 단위 증가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좋은 편입니다.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표본의 실제값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여기서 x1과 x2는 각각 ABC 제품의 가격과
경쟁사의 가격 인상률이래요. 그런데 제품 가격은 단위가 1,000원이고, 그러니까 한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의 가격 인상률은 단위가 %예요. Y는 ABC의 월간 판매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BC는 자사의 제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나, 즉 여기서 이건 유지해요. 유지를 하나, 경쟁사는 가격을 2% 인상하기로 했대요. 즉 X2가 두 단위 증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ABC의 월간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변함이 없죠. X1이 변함이 없으니까 변하는 것은 이것만 변합니다. X2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Y는 평균 280단위 증가합니다.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두 단위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Y는 증가하는데 한 단위당 280이니까 280 곱하기 2에서 560단위 증가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BC는 자사의 제품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경쟁사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했어요. 경쟁사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X2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회사는 제품 가격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 단위가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10만원이니까 100단위를 인상한 겁니다. X1을 100단위 인상하면 Y는 어떻게 변할까요?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 0.5로 봐서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Y의 값은 평균 하락하는데 0.5단위 하락합니다. 100단위 증가하니까 Y는 하락하는데 한 단위당 0.5 곱하기 100단위 해서 50단위 감소합니다. 이상입니다.